논란, 그리고 또 진영 복지부 장관의 사퇴 논란으로 지금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전 의원의 시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배은희 전 새누리당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 진영 장관이 예. 그 사퇴 의사를 지금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저 사표 내고 예. 연락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잠적했다고 그러대요, 언론에서? 예, 뭐 연락이 안 되는 건 잠적이니까. 그렇죠. 뭐 집에 찾아갈 수도 없고. 혹시 예. 저 현직 장관이 잠적한 얘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무슨 해외 토픽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이래요, 우리 이게? 박근혜 정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좀 해외 토픽감이 좀 많았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사건도 그렇고요. 네. 예. 장관 사표 낸 걸 가지고 청와대와 장관이 서로 핑퐁 게임 하는 걸 보면서 네. 이거 뭐 시쳇말로 정말 이 콩가루 집안이구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좀 설명 좀 들어볼게요. 왜 그래요, 지금? 무슨 예. 일이에요? 뭐 원래 장관끼리 일을 하다 보면 예. 서로 부처별로 힘들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직접 말씀을 조금 언급하시기도 했지만 네. 뭐 그런 좀 갈등도 있었고 복지부 장관으로서 그러니까 원래 경제부처 네. 장관들하고 보건복지 쪽 장관들은 예산 문제 가지고도 싸우고 뭐 이렇게 논쟁 많이 하죠. 항상 기재부 국무회의에서. 장관하고 모든 부처 장관님들이 싸웁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갈등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예. 복지 정책이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커다란 이제 변화가 가져오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네. 그런 데에서 좀 한계감을 느꼈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계시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어려운 점은 저는 장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경제부처, 뭐 기재부 장관하고 복지부 장관 간에 뭐 언쟁이 있을 수 있다고 저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청와대 참모들이나 뭐 대통령하고 진영 장관이 뭐 갈등이 있다. 있었습니까? 예. 뭐 복지수석이 그렇지 않다 그러고 해명을 했죠. 네.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 복지수석이 오고 나서 진영 장관이 힘들어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런 얘기가 예. 있었는데 그렇지 예. 않다고 이제 복지수석이 예. 해명을 하셨어요. 이 그렇지 여권 않다. 쪽에 예. 계셔서 말씀하시기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자, 그럼 네네. 우리 김유정 의원께 배우 속 시원하게 말씀 좀 해보세요. 예. 뭐 정치권에 의원님.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얘기 굉장히 많고요. 진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친박이었다, 탈박이었다, 복박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괜히 많이 돌고 있고, 그다음에 예. 또 사실 지난 대선에서는 핵심 측근으로 공약도 만드셨고, 또 인수위 부위원장으로서 뭐 활약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난 대선의 최대 화두가 경제민주화와 이 복지, 네. 이 두 가지 양날개였는데 지금 뭐 둘 다 지금 날개를 접었으니까 추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진영 장관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최원영 그 복지수석, 예. 고용복지수석인가요? 이분은 뭐 본인이 갈등이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진영 장관 밑에 있던 차관인데 이제 청와대 수석으로 그 주무 부처를 이렇게 이제 관리한다고 해야 되나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수석으로 발령을 내면서부터 이미 이거는 진영 장관에 대한 경고가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의 마음이 뭐 일정 부분 뭐 떠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돌았고요. 그래요. 예. 또 한편으로는 진영 장관으로서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출장 가 있을 때 이런저런 사퇴 얘기가 벌써 이미 돌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무기력감을 토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기재부 장관이 다 꽉 쥐고 있고 네. 또 뭐 인원은 인원은 안행부에서 꽉 쥐고 있다. 잡고 있어서 예. 굉장히 무기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죠. 저희로서는. 그러니까 가장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 장관이 무기력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도대체 그 밖에 다른 장관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첫째 궁금하고요. 또 진영 장관이 이 기초연금 가지고 그 공약 실천 방안에 대해서 그래. 이제 정책을 수립할 때 예. 청와대가 많이 부딪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영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딪히면서 청와대 의견을 뭐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태도도 알겠습니다. 보였고 이런 논란 때문에 사실은 청와대의 갈등설이 불거졌고 어찌됐거나 장관과 청와대가 이런 모습 보이는 거는 국민으로서는 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행태고요. 또 지금 장관으로서 굉장히 말씀드리면서, 무책임한 예. 그런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저 노무현 정권 때 같은데 그 복지부 장관에 김근태 의원, 유시민 의원이 장관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힘 있는 실세 정치인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는데 예. 두 사람 다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복지부 장관은 누가 됐건 간에 경제부처 쪽하고 어쨌든 좀 이 힘든 관계일 수밖에 없어서 아예 각오하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집에 살림을 보더라도 네. 그러니까 애들마다 나는 이거 우선해야 돼, 저거 우선해야 돼 할 때 부모가 사실 살림을 하지 않습니까? 넌 이건 안 돼 하고 정리도 해주고 이렇게 각 부처는 저희 뭐 상임위도 그랬지 않습니까? 상임위별로도 의원끼리도 상임위 우선 상임위 우리 상임위 거를 우선적으로 정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거를 진행하려고 굉장히 많이 그 기재부 장관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 모든 거를 다 오냐오냐 하고 다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라 살림이란 게 그렇지 않으니까 예. 이제 기재부 장관하고 안행부 장관하고는 예산과 인원을 가지고 아주 그냥 절약하는 살림을 하려고 하기 마련이고요. 예. 그런 갈등은 늘 네, 알겠어요. 있죠. 네. 예.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좀 보니까 복지부 안팎에서는 사표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대선 공약에만 신경을 쓰고 다른 업무에는 관심이 없었다. 또 이 사퇴서를 이메일로 보냈는데 그것도 복지부 명의가 아니라 의원실 명의였기 때문에 국회에 조금 더 그래. 신경이 쏠려 있었다 이런 얘기가 의원겸직 있더라고요. 예, 장관이라 예, 의원실 명의로도 어떻습니까? 보냈다. 예, 실제로 아. 어땠나요? 하여튼 뭐 그 어떤 경우도 예.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또 뭐 이메일로 그렇게 그런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납득하기는 어려운 지금 상황인데. 진영 장관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청와대를 이해하기 어렵다. 뭐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찌됐거나 장관이 사의 표명을 그렇게 하면서 네. 대통령도 아마 모르고 계셨다는 그런 개연성이 높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충분히 논의가 안 된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장관 자리라는 게 그냥 뭐 작은 기업의 뭐 샐러리맨이 그냥 나 정말 시체말로 들어오서 못하겠다 이렇게 사표 던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했던 모든 복지 공약이 지금 다 후퇴하고 있고 공약 파기다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표를 던진다? 그 정도 고통 감내 못할 거면 장관을 하지 말았어야죠.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어요. 예. 그럼 대통령이 사표 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해야죠. 지금 이제 와서 총리를 통해서 사표를 수리하지 반려했죠. 반려했다. 예. 동력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미 복지부는 어떻게 패닉 이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예. 사표 수리가 문제가 불가피하다. 없을 때도 일하기 네. 힘드셨다는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 돌아오신다는데 일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근데 그 복지 부분 지금 뭐 다 추락한다, 공약 후퇴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역에서 이제 좀 지역민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많이 수긍을 하세요. 많이 수긍을 하고 70% 하위 70% 노인들한테만 네 주는 거 주는 것도 다 예. 동의를 많이 하세요? 수긍하시고 그 정부 예산이 정부 살림살이가 힘들어서 그렇다는데 어떡하냐. 그리고 막 그거에 상관없이 살림살이가 어렵든 어쨌든 뭐 내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그냥 약속했으니까 그냥 살림은 내팽개치고 그거를 그냥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많이 좀 듬직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책임 있게 단 한 하는 것 가지 같다. 단 한 가지 약속을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좀 실망하시는 실망스럽다. 분들이 있으시죠. 그렇죠. 예. 의원님은 지역이니까 수원에 계신 노인이나 지역 주민들은 이해를 하신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대체로. 그렇죠. 그럼 그리고- 마포 주민들은 어떠세요? 뭐 지역을 떠나서요. 예.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지금 기초연금을 포함한 복지공약 후퇴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특히 이제 대선 때 당선에 이르기까지 가지고 계셨던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는 신뢰와 원칙과 약속이라는 그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고 네. 또 약속은 지키는 정신이다라는 그런 그 신뢰를 국민에게 주셨던 점이 그래요? 있는 네.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선 때도 그 이명박 정권 때도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때나 또 세종시 그 수정안 냈을 때도 뭐 비효율성보다는 약속이 먼저다. 모르고 한 게 아니지 않느냐. 지켜야 한다, 약속은. 그리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았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으로 굉장히 신뢰, 원칙, 약속 이런 정치인으로서 결국은 당선이 되신 것인데 그 원칙을 무너뜨리시면서 과연 얼마만큼 통렬하게 반성을 했느냐. 또
여러 가지 뭐 경제 사정상 어렵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다. 다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선 때 최대의 화두였던 그 공약을 이렇게 후퇴시키기까지에는 과연 그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저히 이렇게 몸부림쳤습니다만 안 됐습니다라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가, 과연 국민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가에 대한 배신감이 큰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실망이 아니라 배신이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한 노력을 하지를 않았다. 일단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배신감을 느낀다. 일단 배신감 느끼는 것이죠. 그냥 뭐 그럼 9개월 전에는 이걸 예측 못했습니까? 경제 상황이 9개월 전에 뭐 이 정도 상황이랄 거는 다 달라질 게 별로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네. 그런 상황에서 예측을 못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측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 대목에 대해서만 네. 조금. 근데 좀 그 경제 말씀 좀. 사정이 그때보다 예. 굉장히 나빠졌어요. 예를 아니, 들면 노력을 전혀 안 해서 배신감을 더 느낀다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 이제 경제 사정이 예측을 예. 못했냐, 그때보다 더 나빠졌냐는데 그때보다 나빠졌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세수는요 지금 거의 한 70%가 부동산 거래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반으로 줄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수원에 있는데 수원은 의외로 예상보다 세수가 많이 거쳤어요. 아, 그래요? 수원에 삼성전자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20%가 더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세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가 활성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여파 때문에 또 굉장히 안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살림을 예산을 내년 예산 짜다 보니까 예측한 것보다 더 나빠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진짜 열심히 그 경제사- 공약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 지금 20만 원 받는 노인분들 70%는요. 정말 그 빈곤 노인들은 거의 다 커버가 됩니다. 정말 너무나 살기가 힘들다 하는 알겠어요. 노인들은 예.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경제사정 대해서 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예. 조치다. 근데 처음부터 지키려고 제대로 안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죠. 이런 입장이신데 예. 제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이 질문은 꼭 드리고 싶어요. 자, 대통령이 그 언론에서는 사실상의 사과 표명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사과를 했고 죄송하다. 그 다음 날 이제 대한노인의 아까 자료에 잠깐 나온 청와대의 초청 자리에서 또 한 번 유감의 뜻을 표했는데 사과했다고 보십니까? 아직 사과가 미진하다고 보십니까? 뭐 새누리당에서 작년, 재작년에 늘 그 유행하던 유행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의 뭐 이런 이야기들. 사실상의 사과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미진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국무회의를 보면은 장관들이 대통령 말씀 받아 적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 장관들 앞에 두시고 국무회의 말미에 죄송한 마음이다. 이런 정도로 지금 이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공약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저간에 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라는 거를 예. 국민들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서 사과하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한 번 생각합니다. 더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네, 말씀하세요. 예, 사과가 더 필요하다면 당연히 다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노인의 임원들 앞에서 얘기하신 부분은 그 이해 당사자들께 진짜 그야말로 진솔한 사과를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뭐 국무회의상에서 했다 그래도 그분들만 봅니까? 그렇지 않고 이제는 언론이 다 전 국민한테 그게 보여지기 때문에 전 국민에 대한 사과나 알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그런데 형식 이 질문을 꼭 중요하죠. 해달래네요. 지금 그 65세 이상이 됐는데 예. 국민연금을 받으면 인생 잘못 산 거다. 예. 기초연금을 복지부 자문기구 위원장이 누가 했다. 그랬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예. 이 김용하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발언이 재정추계위원회. 있었는데. 예. 그 어떻게 보세요? 잘못 발언하신 거죠. 근데 본인이 좀 해명을 하셨어요. 뭐라고 원래 했습니까? 뜻은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는 기초연금을 받을 65세 돼서 기초연금에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더 많이 노력을 해서 국민연금을 뭐 받는 이런 거를 하도록 잘못된 하자 발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했다고 제가 하는데, 더 추궁하는 게 그렇습니다만은 예. 어떻게 이럴 때 그런 발언을 합니까? 네, 그러게 해명을 하시긴 했는데 예. 좀 잘못 발언하셨죠. 한마디 네. 하시는 걸로 오늘 요 시간 마무리할게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예. 이게 이 박근혜 정권의 현주소입니다.
네, 그런 발언을 그렇게 쉽게 인터뷰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예. 얼마나 문제가 있는 라는 알겠습니다.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하나의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답합니다. 네, 예. 예, 여기서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